그리고 개정 5구역은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내용이 있었지만 2025년 8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다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고요. 빠르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이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개정 5구역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구역 내에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는 점인데요.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도시 규모가 크고 구도심 지역에는 노후화가 심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 4구 최대 규모인 3,500여 세대의 재개발 사업장인 괴정 5구역이 최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정 5구역의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워낙 문의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지는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유자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했는데요. 설명회에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소유자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개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5구역 소유자분들, 그리고 조만간 현금 청산을 받을 예정인 재개발 구역 소유자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4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장은 구역 면적이 1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바로 북측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 4하역과 연결되어서 여러모로 입지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5구역은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내용이 있었지만 2025년 8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다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고요. 빠르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이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개정 5구역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구역 내에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물건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5구역은 최근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현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액이 바로 최초의 토지보상금인 협의보상액인데요. 협의보상 단계 이후에도 3번의 증액기회가 있지만 협의보상액 수준이 너무 낮게 산정되면 이후 증액 절차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증액되는 보상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첫 단계인 협의보상 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보상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해서 협의보상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협의보상액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의보상 단계는 실질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협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이 협의보상 금액을 제시하면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이때 바로 협의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마치고 보상 절차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기대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협의가 되긴 어려운데요. 소유자가 협의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해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용 재결 절차가 총 3번의 보상금 증액 기회 중 첫 번째 기회인데요. 수용 재결 신청 열람 및 공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협의 감정 평가의 오류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기한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재결 신청 연락 공고가 마무리되면 수용 재결 감정평가를 거쳐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 재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의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액에 대해 만족하고 수령을 하실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불복을 하실지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
불복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지막 증인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의 경우 수용 재결 6개월, 이의 재결 6개월, 행정소송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 단계에서 일단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시고 이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는 각 단계별로 상승되는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괴정 5구역의 형청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괴정 5구역은 다른 재개발 사업지에 비해서 현금 청산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 과정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